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준 소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게 새로운 장소에서 네. 또 새롭게 한번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 좀 바뀌면 네. 아무래도 좀 신선한 맛이 네. 좀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말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이 목소리가 네. 좀 걸걸한데 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만 변한 게 아니라 뭐 걸린 듯한 느낌? 네. 이런 분들 뭐 있는데 이비인후과 가서 막 검사를 해도 잘 몰라. 네. 침 삼킬 때는 또 이물감이 있는데 네. 뭐 음식이나 이런 것도 걸리는 게 없어. 뭐 이런 분들 오늘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이물감. 그러면 이물이라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원래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닌 게 이물인데 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가래 같은 거,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이물감이 느껴진다. 아니면 뭐 혹이 있다. 네. 그러면 이물감이 또 느껴질 수 있는데 네, 네. 이거는 뭐 검사를 다 해도 그러니까요. 내시경을 하고 CT를 찍고 이비인후과에 뭐 몇 군데를 돌아다녀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나는 느껴져.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진단명 자체가 인두 이물감입니다. 진단명이 네. 인두 이물감. 그 말이 이제 인두라는 게 이제 말이 어렵지만 목 자체를 이제 의학 용어로 인두라고 하고, 그래서 인두에 생기는 그 느낌, 이물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또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케이스가 좀 중요하냐면 목 이물감만 있는 친구가 또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걸 뭐 줄줄이 달고 있는 경우들이 그럴 수밖에 많은데, 또 없는데. 며칠 전에 또 마침 네. 또 젊은 여성분이 좀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허리 통증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거는 별 상관없고 그냥 네.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때문에 찾아왔는데 이 허리도 다른 데서 다 정상이라고 한다. 근데 나는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허리 통증이 허리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많고 이게 다른 거하고 연관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그런 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제 조사가 들어가지고 우리 그렇죠. 취조를 하죠. 취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저 원래 식도염하고 후두염은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엄마 아빠가 잘못했단 말이야? 그렇죠. 항상 있어서 목에 뭐가 걸리고 항상 답답한 느낌이 원래 있는데 그냥 다른 데서 그러려니 하라고 생각하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이거는 그냥 내 건가 보다 하고 이제 지냈는데 이제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이것도 내 문제구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줄줄 시작이 된 거예요. 봤더니 이게 원래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도 꾸준히 먹어왔지만 효과가 없었던 거고, 이게 식단이 누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식단법을 해도 결국 제자리인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목의 이물감 그리고 캑캑거리는 이런 거하고 허리 통증하고 전혀 무관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연결 과정 속에서의 목 이물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목 이물감인데 어때 이게 허리 통증을 만들지? 이런 재밌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허리 엑스레이 사진을 딱 보니까 네. 진짜 뭐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허리예요. 네, 그냥 네. 막 완전히 망가져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너무 멀쩡한데 네, 네. 아프다 하니까 그렇죠. 혹시 정신과 가실? 꾀병부터 이제 시작하죠. 꾀병부터 시작하고, 그냥 물리치료나 좀 하시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즘 뭐 젊으신 분들은 다 앉아서 생활하니까 운동 좀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끝날 허리거든요. 네.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저희 병원까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을, 이거는 허리 사진만 찍어보니까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목만 봐도, 누가 봐도 목이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목이 원래 이런 C자 형태로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하중 분배를 잘 해줘야 될 목이 이 C자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코브라처럼 이렇게 휘어버린 이런 목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나중에는 이해가 되시겠지만 허리 통증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목의 이물감도 강력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목에 이물감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목이라는 것 자체가 삼키는 일을 하고요. 또 호흡도 하고 그렇죠. 발성을 하기 때문에 이 삼키는 과정에서 불편함, 뭔가 자꾸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발성하고 관련돼서는
목소리가 금방 쉬고, 갈라지고, 금방 변해버려요. 이렇게 예전에는 뭐 말씀드렸죠. 노래방 가서 노래 10곡을 불렀는데, 이제는 한 곡 부르면 다 쉬어요. 고음도 안 나오죠. 고음이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늘상 목감기가 있죠? 하지만 뭐 콧물이나 뭐 이런 것도 기침도 하지 없는데 목에 뭐가 자꾸 답답한 느낌을 이제 목감기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분도 있어요. 누가 내 목을 조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압박감을 맞아요.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침을 좀 자주 할 수도 있고요. 사례가 자주 들리고, 보통 이제 목 청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회의 장소에서라든지 이럴 때 해버리면 또 쟤 어디 아픈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인가? 이렇게 또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지금 말씀드린 모든 문제의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근데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증상들이 생기면 요즘에는 제일 흔하게 네. 역류성 식도염이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이비인후과 가도 내시경을 보고 인후염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뭐 역류 식도성 역류에 의한 인후염. 네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연관관계에 대해서?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이비인후과면 귀, 코, 목 질환으로 모두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중이염도 있고 축농증도 있을 텐데, 이비인후과를 찾는 100명 중에 4명이 나 목에 걸려서 왔어요. 목에 걸린 느낌이 있어서 왔을 정도로 일단 다양하고요. 어떻게 우리 병원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100명 중에 4명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환자들을 다 검사를 해봤더니 한 40에서 한 65%까지는 너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후두염이 있는 게 맞아. 그러면 실제 염증이 보인다 이거죠. 보이죠. 그래서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역류성 후두염 약을 쓰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봐도 그다지 치료 효과가 적다는 거예요. 없다. 네. 그래서 결국에 과거로부터 이 역류성 식도염이나 후두염뿐만 아니라 이름이 히스테리라고 불렀어요. 히스테리다. 목하고 관련된 너 히스테리다. 정신병이다. 네, 너 예민해서 그래. 너 이거 그냥 잊어버려. 편하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조금 최근의 연구를 보면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이나 또 식도 운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먹으면 식도가 운동을 잘 해줘가지고 쭉 내려줘야 되는데, 이거에 못하는 식도 운동성 장애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연관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걸 바라봐야 되냐? 이거 하고 목에 걸리는 느낌 얼마나 예민하고 짜증나요, 솔직히.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목 문제가 반드시 관여가 돼 있어요. 요 목 말고 요 뒷목, 그죠? 예. 경추의 문제가 관련돼 있다. 네. 일단 우리가 이물감을 느끼는 걸 아까 막 인두 이물감이라고 했는데, 그 인두가 우리 몸에는 이제 3개로 나눠져 있어요. 뭐 나눠졌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위치에 따라서 코인두, 그리고 쪽에 가까운 인두. 네, 그리고 이제 해보세요 할 때 보이는 이 편도선 있는 그 위치를 구인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밑부터 식도 입구부까지를 하인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중하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 안에서의 뭔가의 문제를 갖다가 이제 인두 이물감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물감이라는 거는 내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뇌 신경이 그렇죠.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말하자면 그 느끼는 주체는 신경인데, 예를 들면 이쪽에 뭐가 걸린 것 같아. 그러면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를 담당하는 신경은 어디서 내려오냐? 경추, 목, 신경 2번, 3번이 여기 스카프 부위를 담당하고 있죠. 네. 그럼 일단 목에 어떤 압박감이 됐든지 조이는 느낌, 이런 불쾌하고 이상한 감각이었다? 그러면 목을 뒤져볼 것도 있지만, 목 안쪽을 뒤져보는 것도 있지만, 결국 경추 2, 3번의 문제를 꼭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꿀꺽 삼키지만 이 꿀꺽 삼키는 과정에서 쓰는 근육들이 있을 거예요. 그 근육들을 움직이는 신경의 문제, 그리고 그 느끼는 신경의 문제들이 있어도 있을 텐데, 그 신경들은 뇌신경들이에요. 보통 뇌신경 5번, 7번, 그리고 9번, 10번, 12번 신경들이 이 꿀꺽 삼키는, 목인데 생각해보면 먹고 싸고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먹고 싸고의 뇌신경이 5개나 관여가 돼 있겠죠. 12개 중에 5개면 굉장하죠. 많죠. 네. 그래서 이거 보면 이물감이 생긴 거는, 자,
일단 경추 2, 3번이. 음. 그리고 안쪽으로는 뇌신경이. 아, 그러면 도대체 연관관계가 뭐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목 앞쪽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도 있을 텐데, 특히 턱 밑쪽을 담당하는 신경은 또 뇌신경이 담당을 네. 하고, 아래쪽을 담당하는 신경은 경추 1, 2, 3번이 또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통 분모를 보면 결국 목 안쪽이 됐든지 바깥쪽이 됐든지 얘들을 느끼게 하고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신경은 일단 뇌신경과 경추신경이다. 경추신경 중에서도 약간 위쪽 부분. 그렇죠. 그러면 얘들의 공통 분모는 뭘 것인가를 보면 그 물리적인 위치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뇌신경이라고 뇌에 따로 있고 경추신경이라고 경추신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추 바로 위쪽에 이 두개골 안에 있는 이 상부에 있는 신경과 척추신경에 끼어 있는 그 신경을 뇌간이라고 하는데 이 뇌간에 뇌신경의 핵들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그게 뭐 가를 수 없이 바로 연결된 형태로 경추 1, 2, 3번 신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전선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전선에 어떤 뒤틀림이 있거나 꺾임이 있거나 하는 이런 물리적인 자극이 발생을 하면 결국에 신경 이상들이 뇌신경뿐만 아니라 경추신경에 문제를 발생하면서 감각과 운동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뭐 아프지 마 쇼를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해가 많이 되실 것 되시겠죠. 같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혹시 다른 데서 네. 이 이야기가 맞나 안 맞나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네. 이게 뭐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이야기를 뭐 여기서는 왜 하고 있지? 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자세하게 들어보면 네. 또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 이물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들여다봐가지고 이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상 감각일 뿐이다. 근데 그 이상 감각에 만들어내는 실체는 반드시 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히스테리나 네. 정신적인 문제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리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고 그 물리적인 실체 때문에 우리가 삼키는 문제, 발성의 문제, 그리고 호흡의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뭐가 생긴다? 신경에 예민해진다. 감각신경도 예민해지고 운동신경도 예민해지면서 기능 이상들이 발생을 한다. 그럼 과연 그 신경 이상이 어디서 생길까를 보면 이게 가만히 그 보호가 척추에 의해서 그리고 두개골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을 텐데 어디서 생길까요? 당연히 내 간이 연결되어 있는 목에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신경길에서 생길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우리 신경길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척추인데요. 특히 상부 경추가 되겠죠. 그 상부 경추 내부에 신경이 떠 있는 게 아니고 물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부 경추에 아주 단단히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 말은 상부 경추가 막 흔들려, 꺾였어, 돌았어, 쥐어틀었어.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전선에 해당하는 이런 뇌간과 그리고 상부 경추 안에 있는 경추신경이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같이 돌거나 뭐 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그게 그냥 순식간에 풀려버렸으면 다시 풀리겠지만 그 상태가 고정이 돼 있네. 그렇게 되면 결국 신경은 뒤틀린 상태로 계속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신경 이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상부 경추의 문제들을 어떤 이상이 생길 수 있는가를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면 원장님 뭐라고 이해하기 쉽게 어떤 모양일 때 이렇게 됩니까? 당연히 네, 1.5. 1.5가 아닙니까? 네. 1.5 그리고 1.5이 조금 더 진해서 완전히 꺾여버리는 네. 거북목. 코브라목. 예, 더 진해서 S자 형태로 휘어버리는 맞아요. 코브라목이 돼버리면 결국 상부 경추에 들어있는 경추신경과 뇌가 안에 있는 뇌신경의 예민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들이 또 하나 숨어 있거든요. 목의 변형을 만들고 또 목의 변형을 그 다른 문제 때문에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주 흔하게 하는 동작에서 오거든요.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제 생각에, 네.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흔하다 하니까, 또 네. 이게 여기니까, 네.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지금, 하는 이거, 네. 턱관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턱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목의 모양이 또 결정이 되고, 목의 모양 때문에 턱의 움직임도 바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턱을 움직이는 신경과 목을 담당하고 있는 경추신경이 상부 경추 부분에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해가지고 서로서로를 바꾸는, 네. 특히 턱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심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심축이 경추 2번, 상부 경추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턱을 마음대로 써버리면 결국 이 축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경추의 문제를 만들면 턱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에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이런 문제들이 막 얽혀가지고 네. 결국은 다른 문제로 더 번지게 되는데 네. 내가 만약에 이물감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감춰지는 거죠. 그렇죠, 뭐 있긴 그렇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네. 이분의 경우에는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네. 이게 뭐 있는 둥 마는 둥 네.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네. 그런 상태예요. 네. 근데 막 다 뒤지고 이렇게 파헤치고 물어보면 네. 그런 증상이 하나 둘씩 그렇죠. 툭툭 튀어나오죠. 또 네. 치료받다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목 이물감에 관련해가지고, 목이 근본 원인이다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허리 때문에 왔거든요. 과연 그러면 허리는 왜 목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자, 목은요, 목 따로, 등 따로, 허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이 변화가 생기면 결국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허리 골반은 같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상부 경추에 지나가는 여러 가지 신경 다발들이 있거든요. 그 신경 다발 내부에는 허리 골반의 근육의 톤을 조절하는 신경이 상부 경추 가장 바깥쪽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상부 경추가 꺾이거나 특히 펼쳐지는 자극이 되면 그 상부 경추에 지나가는 허리 골반을 담당하는 신경의 예민도를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출력 또한 허리 골반의 근육을 톤을 바꿔버리겠죠. 그래서 목이 틀어지면 그걸 틀려고 허리 골반을 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목의 문제는 직격탄을 허리로 보냅니다. 근데 그 허리로 보내면 결국 허리에는 다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다리 길이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무릎도 아파지고 발목도 쉽게 삐고 뭐 이런 일들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이제 기전에 대해서 막 네. 설명을 드렸지만 뭐 이게 얘기 들어보면 뭐 되게 복잡하고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걷다가 쓰러지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어디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진짜 뭐 큰 문제가 있을 때 넘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정쩡한 자세로도 잘 걸어간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 받쳐질 수 있고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체형 자체가 그렇죠, 체형. 변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뭐 지금 말씀하신 일자목, 네. 거북목 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네. 어정쩡한 자세로 뭐 이상한 형태다. 네. 그걸 이제 겉으로 봐서도 이렇게 표시가 날 수가 있지만 엑스레이 사진을 딱 찍으면 체형의 변화가 이제 있으신 네. 분들은 거의 이제 뭐 일자목, 거북목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네. 제일 많다. 사실 뭐 동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시작이 됐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치료를 해서 좀 좋아졌습니까? 네, 한 번 최근에 온 환자분이고 한 번 치료를 했더니 목만 치료했더니 허리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저 허리 치료 안 했는데. 네, 허리 치료 이제 허리 치료할 차례인데 허리 치료를 아직 치료를 못했고 자 목만 치료를 근데 했는데 허리가 안 아픈데 허리 치료 할 수 있습니까? 왜 허리 치료를 해줘야 되냐면 결국 목의 변형이 되면 허리 골반에 부담이 되는 거고 목을 받치고 있는 거는 결국 허리 골반이거든요. 그래서 허리 골반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면 목 자체가 스스로 편해지는 결국 연결고리선상에서 바라보셔야 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목만 치료를 해도 허리 통증이 쑥 내려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원인 모를 통증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원인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어렵죠. 네. 그냥 원인을 못 찾으니까 원인 없다, 뭐 원인을 모른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우리 몸 전체로 네. 확대를 시켜가지고 범인을 찾아보면 어디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어디엔가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경추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은 일타 쌍피 네. 그렇죠. 목을 치료해서 네. 이것도 없어지고 허리도 괜찮아. 꼭 먹고 알 먹고, 안 먹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적인 원인을 어떤 시각으로 찾아서 네. 가장 최소한의 방법으로 극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사실 뭐 저희들이 계속 뭐 네. 이야기를 하고 뭐 환자들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목에 문제가 많더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아프지 마쇼를 네.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시는 분들은
어떤 질병과도 상관없이 거의 목 문제더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목이 어떤지를 평상시에 내가 몸이 좋지 않다, 좀 이상하다, 잘 낫지 않는다, 원인을 모르겠다. 네. 그런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게 뭐 흔한데 네.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안 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 이물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목 이물감만 있는 사람은 없다. 네. 그 있으면 다른 문제도 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